반갑습니다. 어떻게 강의 너무 좋으셨죠? 앞부분도. 네. 저도 강의 저 들으면서 목소리 엄청 좋은데네. 반성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지출 세팅도 여러분 딱 보는데 너무 공감이 가는데요. 돈은 벌고 있는데 왜 항상 쪼들리고 있는 거지? 자, 2부 강의도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홍혁 대표님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세 번째가 이제 지출 세팅인데요. 지출 세팅. 이런 느낌 저도 많이 예전에 가졌었는데, 돈을 벌고 있는데 항상 쪼들리고, 사는 느낌.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이들 느끼고 있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얼마나 벌고 쓰시나요, 여러분들은? 제가 작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통계청에서 발표한 거 보니까요. 월평균 가계소득, 가구당, 그러니까 1인당이 아니라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02만 원이고요. 가구당 월평균 지출이 381만 원. 그래서 전년 대비로 보면은, 소득은 3.9% 늘었는데, 지출은 더 많이 늘었죠. 5.2%로 더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은 더 많이 늘었겠죠. 이게 작년 기준이니까 최근에 물가가 올라서 이거보다는 더 많이 올랐을 것 같은데, 어쨌든, 소득 증가보다 지출 증가가 많다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돈이 쪼들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열심히 벌고 있는데 왜 쪼들리는 살아날까요?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체감 물가가 계속 상승한다. 뭐, 집값이나 전세값이 급등하고, 뭐, 휴대폰 값도 급등하고, 사교육비도 상승하고, 이런 것들이 영향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필수 비용이 확대됐죠. 첫 직장 갈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은행이 첫 직장이었는데 한 80% 저축했던 것 같아요. 80%. 제가 월급의 한 80% 저축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쓸 게 별로 없었죠. 휴대폰도 없었죠. 뭐 컴퓨터도 집에 없었지. 뭐 요즘처럼 넷플릭스 관련된 그 월 구독료 그리고 뭐, 유튜브 광고 안 나오게 하는 그 비용, 이런 거 안 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필수 비용이 됐죠. 젊은 친구들 예를 들어서 200만 원, 300만 원 월급 받아도 이렇게 필수 비용, 우리가 예전에는 필수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휴대폰이니 각종 통신비니 굉장히 많죠.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실제로 돈은 버는데 계속 돈이 부족한 거죠. 내가 많이 쓰는 것도 아닌데, 내가 뭐 엄청 쓰면서 돈이 부족하면은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물가 부분도 봐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냉장고를 지금 사면 100만 원인데 신제품이 100만 원인데 안 사고 1년 기다려서 내년에 산다고 생각하고 저축을 했어요. 저축을 했더니 이자 3%가 붙어가지고 1년 후에 103만 원이 됐습니다. 근데 냉장고 값은 11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럼 7만 원이 부족해졌죠? 저축을 했는데 7만 원이 부족해져 버렸어요. 휴대폰 100만 원짜리 내가 살려고 신제품 살려고 했는데 참고 저축했어요. 100만 원짜리. 1년 됐더니 103만 원이 됐는데 휴대폰 값은 120만 원이 된 거지. 그러면 17만 원이 또 부족해. 그러니까 저축은 계속 하는데 우리가 사실 국가에서 발표하는 물가 상승률보다 우리가 체감하는 물가 상승률이 훨씬 더 크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항상 돈은 모으고 있는데 열심히 사는데 물가가 상승하고 또 필수적인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계속 벌어도 쏘들리는 거죠. 아무리 많이 벌어도 버는 것 같아도 쏘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3천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5억 원짜리를 허당 지출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얼마나 느끼실지 모르게 이렇게 내가 허당 지출하는 게 있을까 싶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게 있냐? 첫 번째가 보험입니다. 보험. 제가 보험회사에서도 근무했었거든요. 보험 설계사도 교육도 하고 신계약 관리도 하고 그랬는데 한국인 1인당 보험료가 연 377만 원이라고 합니다. 머니투데이 기사에 의하면은. 그러면 3인 가구라고 하면은 1000만 원이 넘죠? 그리고 금융소비자연맹에서도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은 가구당 월 보험료가 매월 103만 원. 가구 소득의 18%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제가 이게 진짠가 진짜 좀 이렇게 많이 보험을 가입하나? 그렇게 생각해서 제 친구들 5명한테 보험료 월 얼마나 내냐고 물어봤었어요. 그런데 5명 중에 4명이 100만 원이 넘더라고요, 진짜로.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은 680만 원을 내더라고요. 매월 680만 원 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요.
이처럼 이제 의외로 우리 주변에는 이 평균만 해도 매월 100만 원씩 보험료를 내고 있다는 거죠. 제가 증권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보험료는 한 어느 정도가 적당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월 수입의 5%, 월 수입의 10%, 월 수입의 15%. 이게 어떤 수치냐면은 보통 보험 판매하는 전문가, 보험 판매하는 사람들이 제시하는 그런 퍼센티지예요. 여러분들 어떤 게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하세요? 보통 10%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월 수입의 10% 정도는 그래도 나의 노후나 위험에 대비해서 보험을 가입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절대 반대입니다. 제가 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가 교보증권에 근무할 때인데요. 교보증권에 근무할 때, 보험 팔 때가 보험 회사 있을 때 아닙니다. 근데 제 고객 중에 한 명이 그 병원 원무과에서 근무하는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변형인설 보험을 가입했는데 8년이나 가입했는데 해약하려고 가봤더니 600만 원이 아직도 손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가입할 당시에 그 설계사가 아는 사람인데 이것은 보험 보장 기능도 있고, 보험 혜택도 있고, 그리고 재테크, 수익이 높아져서 변액 보험이기 때문에 재테크 효과도 있다. 그렇게 해서 가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납입 기간이 999년이에요. 납입 기간이 999년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죽을 때까지 납입해야 되는, 보험료 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죽을 때까지. 보험 기간이 999년, 이거 하여튼 뭐 죽을 때까지 보험 혜택이 있다는 건데, 하여튼 납입도 죽을 때까지 내야 된다. 월 보험료는 80만 원이에요. 8년간 냈더니 원금이 7,680만 원이었는데, 8년 후에 해약 환급금을 조회해봤더니 7,087만 6,316원. 한 600만 원이 손해예요. 600만 원이. 그래서 그러면은 너 보장 혜택이 어떻게 되냐, 보험증권을 가져오라고 해봤더니, 다른 보장 하나도 없고 사망보장금 1,000만 원만 있어요. 적립금은 뭐 내가 이 사람이 보험료로 적립한 거니까 뭐 이건 내 돈이고 납입한 사람이고, 보장 금액은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나머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요것만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보험이냐고요. 이거 1,000만 원 정도의 보장은 보험료 한 1,000원 정도면 할 수 있거든요. 1,000원. 1,000원 정도 내면 1,000만 원짜리 보험 가입할 수 있거든요. 그것도 사망했을 때. 죽어야지 보험금 받는데 1,000만 원이에요. 이런 보험을 가입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가입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꼭 이 변액보험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지 말고 보험을 다시 설계해 줬어요. 보험. 이 80만 원에 대해서 이거 해약하라고 하고 다시 설계해 줬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변액보험 80만 원을 보장성 보험으로 26,500원으로 보험은 해결하고, 나머지 77만 3,500원은 정기 적금을 넣든지 적립식 펀드를 넣어라. 이렇게 저는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설계를 해줬냐면은 이렇게 해줬어요. 보험은 실비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이렇게 세 개를 넣습니다. 세 개를 넣었더니 다 합해봤자, 이 세 개 다 합해봤자 26,500원. 그리고 나머지 77만 3천원은 K적금, K적금에 넣어라. K적금에 넣든지 K적립식 펀드에 넣든지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만약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이 친구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보험료는 80만 원에서 26,500원 30분의 1로 줄어요. 그 보장 혜택은, 보장 금액은 2억 1,000만 원. 아까 1,000만 원이었죠. 사망했을 때. 요 경우에는 다양한 혜택, 뭐 실비, 상해, 질병 다양한 혜택으로 최고 2억 1,0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종잣돈도 이렇게 해서 8년 했다고 하면은 8천만 원 정도 모아진다. 이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80만 원을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만약 이렇게 해가지고 이 친구가 이렇게 하라니까, 아니 보험이 지금 해약하면 벌써 600만 원이나 손해인데 어떻게 이거 해약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해약하라고 그랬어요. 600만 원 손해 나더라도. 왜냐하면 지금 해약하고 나면 보장 금액이나 앞으로 납입할 금액으로 인해서 더 많은 재테크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표를 하나 만들어 줬습니다. 보험 다이어트 하라는 거죠. 변액보험 80만 원일 때는 10년 동안 만약에 가입을 하면은 1억 원 보험료가 1억 원 나가고요. 20년 동안 가입하면 2억 원 나가고, 30년 가입하면 3억 원이 나가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보험 26,500원하고 적금 77만 5천원으로 이렇게 나눠서 지금부터 시작하면은 10년 후에 보험료 300만 원밖에 안 나갑니다. 20년 지면은 600만 원, 30년 지나면 900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나가요. 물론 실비보험 같은 경우는 좀 보험료가 많아져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좀 많을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적게 보험을 가입했기 때문에 높아져도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 부분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는데 그냥 그건 무시했습니다. 적금 77만 3,500원씩 적금 넣게 됐죠? 10년 지나면 1억 1.1억 원, 1억 1천만 원 되고요. 20년 지나면 2억 4천. 이거 금리 3%로 가정한 계산입니다. 30년 지나면 4억 1천만 원 돼요. 그다음 해약 환급금 7천만 원, 해약 환급금 7천만 원. 요거 10년 지나면은 3% 예금 3%짜리 예금 들면 10년 지나면 1억 원, 20년 지나면 1억 3천, 30년 지나면 3억 7천. 30년 동안 이렇게 해서 보험과 적금을 나눠서 가입하면은 30년 후에 5억 8천이라는 목돈이 생겨요. 노후 자금이 생긴다. 그런데 변액보험 80만 원을 계속 유지할 30년 되면은 적금 하나도 없고 이 종잣돈 하나도 없지. 죽으면은 그냥 사망보험금 1천만 원 플러스 적립금밖에 안 나와요.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80만 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 5억대 돈이 허당 지출되느냐 안 되느냐에 갈림길에 있는 건데 그걸 몰라요. 몰라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서 보험을 제대로 제대로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보험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저축성보험, 변액보험, 동신보험 10만 원을 초과하는 보험. 물론 이게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산이 한 100억, 수십억, 100억 이상 되시는 분들, 진짜 자산이 많아서 보험을 통한 비과세 효과나 아니면 상속 재원 마련이 필요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해도 돼요. 그런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런 보험은 가입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가입할 보험은 순수보장성 보험. 이것은 주로 이제 순수보장성 보험이 보험료가 엄청 저렴하거든요. 순수보장성. 일단 실비보험, 우리 뭐 다치거나 뭐 그런 병원 가야 될 때 들어갈 수 있는 거. 실비만큼 보상해 주는 거. 실비보험 가입해야 되고 상해 질병보험, 그다음 3만 원 미만 보험. 이런 것들 3만 원, 이 정도만 가입하면 된다. 보험. 나머지는 다 적금을 넣든지 적립식 펀드로 넣는 것이 10년, 20년, 30년 후에 억대로 변한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월보험료가 지금 우리 평균 월보험료가 103만 원이라 했잖아요. 우리 기사에 의하면은 100만 원 이상이라면은 저라면 100만 원이라고 하면은 30대 이하면 보험 비중 3만 원, 나머지 97만 원 적금, 적금 또는 적립식 펀드. 40대 이하라면은 보험은 4만 원 이하로, 적금 96만 원. 50대 이하라면은 보험 5만 원 이하로, 적금 95만 원. 이렇게 하는 것이 낫겠다는 거죠. 이렇게 하려면은 보험은 인터넷 보험으로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인터넷 보험. 설계사를 통해서 가입하면 설계사 수당이 꽤 비쌉니다. 꽤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인터넷 보험으로 하면은 설계사 수당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싸게 가입할 수 있고, 순수 보장성 보험 중심으로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인터넷 보험 중에서도 순수 보장성 보험 중심으로 가입하는 게 좋은데, 이렇게 하면은 실제 설계사로부터 가입한 보험보다 5분의 1에서 10분의 1 값으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싸게, 그리고 보장 혜택은 더 크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나요? 근데 50대가 되면요, 보험료가 갑자기 비싸집니다. 그럼 어느 정도 비싸? 이 정도는 지금 한 5만 원대에서 그래도 할 수 있는데 50대가 되면은 얼마나 될까요? 제가 50대거든요, 제가. 그래서 저를 기준으로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한번 짜봤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제 나이 기준으로, 제 나이 모르시죠? 어쨌든 50대입니다. 50대. 실비보험은 저 나이 기준으로 28,450원 나왔고요. 상해보험은 16,400원, 질병보험은 26,400원. 그래, 다 합해서 7만 1,000원, 한 7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7만 원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50대라고 하면은 40대라고 하면 아까 그 조금 전에 말씀 그 가격대 5만 원 미만, 아마 50대라고 하면은 한 7만 원 정도로 해결하자고. 이거 이상 가지고 있다고 하면 좀 과도하게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정도로도 저기 한 2억 2천만 원 정도 보장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93만 원 정도 남는다면 이것은 적금, 특판, CMA 이런 데다가 저는 넣겠습니다. 저라면 저희가 100만 원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짠다면 이렇게 할 거예요. 보험을 한 7% 정도, 그러니까 100만 원 중에 7%. 그러니까 금액으로 저는 본다. 자기 월 수입의 5%, 10%, 15% 이거 전 무시하고요. 무조건 10만 원 미만으로, 무조건 10만 원 미만으로 보험을 해결하자. 한 사람 1인당. 그러니까 만약 세 가족이라면 다 합해도 30만 원이 안 돼. 근데 뭐 자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보험료가 적을 거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도 4인 가족인데 보험료가 30만 원이 안 되거든요. 다 합해도. 이제 이렇게 쌓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디서 이렇게 싸게 보험을 구입할 수 있느냐? 온라인 슈퍼마켓 보험 담화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담화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실비보험, 여기 실손 의료보험이라고 돼 있는 게 실비보험 여기 클릭해가지고 보험료 한 10,000원에서 30,000원 내외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보험료를 선택해서 가입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보장성 보험 부분에 들어가가지고 상해보험 한 10,000원 내에 할 겁니다. 10,000원 내에. 나이가 젊으면 더 싸고요. 몇천 원대고. 그다음에 질병 관련된 보험 이런 것들은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요 정도 쓰면 가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 보험은 뭐 여러분들을 관리하시는 설계사분이 있다고 하면은 그분이 서비스가 좋으시면 이용하시고 그게 별 볼 일 없다 그러시면은 저는 무조건 인터넷 보험으로 그다음 보장성 보험 중심으로 가입하면은 5억 원이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30년 후에. 근데 이것을 다 놓치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제 친구도 최근에 만난 친구 중에 뭐 공사에 다니는 친구인데 보험료가 한 200만 원 정도 내더라고요. 그걸 한 20년 동안 냈어요. 20년 동안. 저를 만나기 전까지 계속 냈어요. 근데 다 해약하고 200만 원을 30만 원으로 줄이고 나머지 100한 5, 60만 원 정도를 적금이나 적립펀드로 넣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엄청난 큰 차이죠. 네, 대부분의 보험 가입한 사람은 손해난 것을 원금이라도 되면 그, 그 해약하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계속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해가 나더라도 빨리 정리를 하고 새롭게 보험 다이어트 하고 나머지 부분을 적금이나 적립펀드로 넣는 게 억대의 자산을 불릴 수 있는 종잣돈 마련 수단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사교육비 문제인데요. 저는 사교육비는 사람마다 뭐 호불호가 있죠. 호불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정도가 적당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1인당 50만 원, 70만 원, 100만 원. 예, 숫자의 크기가 사랑의 크기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나라 사교육비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 한 70만 원, 서울 쪽 한 7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월 평균 70만 원. 두 명이면 140만 원이죠. 꽤 많은 돈입니다. 꽤 많은 돈이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진짜 월 소득이 많지 않으면 이 사교육비 때문에 절대로 종잣돈을 많이 만들 수 없습니다. 자산이 불어나지 않고 월급은 받지만 항상 투들리는 생활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런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옳다는 건 아닙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고 자기 나름대로 주관이 있을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를 진짜 잘하는 자식이라고 하면은 공부 사실 잘하는 애도 있고 못하는 애도 있잖아요. 잘하는 애라면 괜찮겠지만은 전혀 공부에 취미가 없고 그렇다고 하면은 걔가 진짜 좋아하는 거 중심으로 하게 하고 사교육부는 반으로 줄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라면은 저는 지금 애들이 다 컸지만은 제가 다시 어, 애들을 키우는 입장이라고 하면은 사교육비를 2분의 1만 하고 싶어요. 2분의 1만. 70만 원이라면은 35만 원은 사교육비로 쓰고 35만 원 그냥 적금이나 그러니까 적립시설로 넣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초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해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12년 동안 만약에 정기적금을 35만 원씩 넣는다면은 어, 3% 이자로 봤을 때 5,900만 원, 5,935만 원 되고요. 만약에 적립펀드로 넣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반도체 ETF를 기준으로 내가 보니까 66.9% 수익 나더라고요. 8,400만 원 정도 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뭐 수익률은 이게 꼭 뭐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은 이 정도. 그러니까 5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플러스 알파 정도의 그 정도의 에, 돈을 고등학교 졸업식 날 우리 자녀한테 마련해 줄 수 있지 않나. 이게 이제 대학금 등록금이 될 수도 있고 뭐 자기 개발하는 자금이 될 수도 있고 나는 이게 더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주장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다음에 고가 명품백이나 승용차 같은 거 있죠. 뭐 의외로 금융기관 직원들은 많이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근무할 때 우리 어떤 여직원 같은 경우는 자기 월급이 한 3배에서 5배 되는 정도 되는 뭐 명품백을 하고 이제 좋은 외제차 좋아하는 남자들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이것도 뭐 호불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에 가치를 두는 사람들은 이걸로 행복을 진짜 많이 느끼고 좋다고 하면은 뭐 그게 좋은 거고 다만 이제 어떤 뭐 과시성이나 어떤 남의 눈치를 보고 이런 걸 하는 것은
이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품백 한 1,000만 원 정도 될 것 같더라고요. 1,000만 원, 10년 투자하면은 한 3,000만 원 정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루이비통 1,000만 원짜리를 사느니 저는 루이비통 주식을 1,000만 원 투자하라. 루이비통 주식을 5년간 투자했더니요, 148% 수익이 났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1,000만 원 투자하면 2,480만 원이 되고요. 외제차를 하겠다고 하면 차라리 BMW 주식을 사는 게 낫지 않을까. BMW는 주가가 5년 동안 45% 상승했습니다. 7천만 원짜리 BMW 차를 사느니 BMW 주식에 투자해서 1억 원을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명품백이나 어쨌든 또 자동차 같은 경우는 결국 가치가 점점 없어지는 거잖아요. 나중에 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거의. 어, 그런데 이제 그 주식은, 그 회사의 주식은 좀 올라간 거, 좋은 주식이라고 하면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명품보다는 명품을 만드는 주식을 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못되게 하는 허당 지출 세 가지를 제가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한 거. 과도한 보험, 이런 거 하지 말자. 보험 다이어트에서 10만 원 이내로 줄이자. 그 다음에 사교육비, 제 생각에는 사교육비 중에 반 정도는 그냥 적금하자. 그랬으면 좋겠고.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자식한테 그것을 저에게 목돈으로 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명품보다는 명품을 생산하는 그런 회사에 주식에 투자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절약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고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콩나물값 좀 줄여서 아끼는 소소한 그 절약보다 이렇게 큰 허당 지출 이런 거 아껴가지고 이런 거 절약해서 그냥 절약만 하지 말고 그거 실제로 투자를 해야겠죠. 그게 적금으로 하든 적립식 펀드로 하든 또 우량 주식으로 하든 그래서 단순하게 돈만 아끼지 말고 이제 그걸 잘 관리하고 재테크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여러분들이 모색하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인 절약 방법 아닌가. 단순하게 돈 안 쓰고 이런 건 제가 볼 때는 한계가 있잖아요. 어, 결과적으로는 절약된 돈을 어떻게 투자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